제가 봤을 때는 최악의 경우는 한 20%대 나와서 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뭐. 그 정도로 체계적으로 잘 해석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죠. 저게 간지 동료니까 초반 3년 정도는 그러니까 뜻대로 안 된다고 보고 충이라고 보고, 그럼 3년만 지나면 그게 수그러든다는 소리잖아요. 때문에 망했다 이가. 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여러분들도 흥미가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와 같이 사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제자분이 흥미로운 주제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될까?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여튼 대통령의 이제 마무리들이 왜 그럴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길래 일단 어느 나라든 대통령 취임일이 구군이 달려있고 그 대통령의 명운이 달려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예시겠죠. 이제 요번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탄핵당해서 이제 파면되셨으니까 전이죠. 이분의 이제 취임일이 22년 5월 10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물어보시는 게 이것 가지고 알 수가 있나요? 뭐 대략적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렇게 그냥 한자로 든 사주 이렇게만 가지고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대략적인 것이죠. 대략적. 일단 저 개라는 게 대통령이 되는데, 그 옆에 이제 보면은 을사가 있죠. 그렇게 되면 뒤에도 사가 있고, 원래 이제 11시에 취임을 하시기 때문에 사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개해나 정사나, 그럼 계속 이제 쌍으로 다 충 때리고 있잖아요. 아래 위로 전부 다. 그렇게 되면 국민하고 엄청나게 안 맞는다는 소리겠죠. 그 논란이 생기는 대통령이 나오게 되어 있다. 거기다가 을사 같은 경우는 사회인데, 사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뭐 국회도 있고요, 뭐 정부 기관들도 있고 다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또 저 밑에 자리는 사회가 충이에요. 그럼 충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맞는 게 많겠죠.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국회나 정부나 이런 뜻대로 안 되는 저것 같은 경우는 딱 보면 3년만 딱 22년, 23년, 24년 요 3년만 어떻게든 이제 안 싸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저게 충이 되어 있다고 충을 하겠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초반 3년은 계속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4년차, 5년차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 짓도 이제 슬슬 멈추거든요. 그러니 어차피 25년도가 되면은 야당의 공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점차 줄어들어갈 수 있는 운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못 참고 24년도 마지막에 12월달 초에 머리에 총 맞은 것도 아닌데 계엄을 선포를 합니다. 옛날 시대가 옛날인 줄 알았나 봐요. 대통령이 시키면 밑에 군인들이 알아서 죽을 줄 아는 그런 시대인 줄 알았나 봐요. 요즘 군인들이 왜 대통령을 위해서 죽습니까?
그러니 그런 시대에 착오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어디에서 주워 들었는지 모를 운이 좋다라는 말을 듣고 결단을 내리면서 다음날 새벽에 계엄을 해제당하죠. 그리고 내란 수괴가 됩니다. 대통령에서 수괴가 됐어요. 참네. 에휴, 이런 걸 대통령이라고 뽑아놨으니. 저게 이제 보면은 개 정사 국민들이 대통령이 계속 씹어 까는 거죠. 계속 씹어 까는 거예요. 그 임기를 다 채웠어도 어차피 씹어 깔 거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보면은 뭐랄까 국회와 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었거든요. 참.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 말이 되는 게 결국 3년을 못 참아가지고 날라갔어요. 4년 차가 되는 25년도에 탄핵당해서 날라갔습니다. 그럼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어졌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그냥 시간을 잘 보냈어도 어차피 25년도부터는 조금씩 협치의 기미라든가 아니면 지방선거의 승리의 길이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놓여갔을 수 있는데 자기가 나는 이제 대쪽 같아서 못 살겠다 이렇게 되면서 날아가 버렸죠. 그러면서 대통령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당이라는 의미도 없어져 버렸고, 그러면서 여당의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대통령 때문에 여당이 망한 거죠. 근데 이 제정신 아닌 여당은 뭐 모셨던 사람을 그렇게 내팽개칠 수 있느냐 이러고 앉았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망한 줄 모르고. 도대체 얼마만큼 이게 정말 뿌리채 망하는 거인가 봐요. 뿌리채. 그래 망해보면 알겠죠. 다음 대선 때 이제 6월 3일 선거 날인데 한번 대차게 망해보면 더 이상 뭐라고 얼굴 들고 다니기가 싫을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재미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에 탄핵당한 대통령이 두 분이 계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계시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뭐 어차피 보는 김에 봐야겠죠. 사실 취임일로 국운을 볼 수 있다 이것도 가르쳐주기 싫은데 기득.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당한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지위가 날아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딱 보게 되면은 박근혜 취임 날을 딱 보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초기까지만 해도 야당인 민주당이 헛발질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보면은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말 그대로 야당을 얕잡아 봤어요.
얕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극심하게 대립을 하고 탄압을 했죠. 근데 이 날을 딱 보게 되면은 야당이 무너지질 않습니다. 부활을 해요. 야당이. 그것까지 예측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 초반 3년 동안 탄압해왔던 것들, 그 다음에 협치 안 하면서 또 뭐 국회의원 선거 이길 줄 알았는데 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최초부터 오히려 협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야당을 포용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졌을 수 있는데, 그래도 야당이 득세를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뭐 망한 거죠. 그냥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딴 거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역공격을 해버렸고, 거기다 시민들의 지지도 좋지 않았죠. 국민들이 박 대통령을 보면서 의혹들만 가득 가지게 되니까, 사술이 그렇게 되면서 의혹들을 가득 가지게 되니까, 그 의혹투성이였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상한 일이었다. 뭐 최순실이라는 일반인을 멘토로 삼아서 그렇게 한 것도 사실 이상한 일이고, 뭐 무속이란 말이 나온 것도 사실 여기서 거의 처음이었고, 뭐 하여튼 희한한 일들, 뭐 성형을 했니, 그 다음 뭐 관저에서 뭘 하고 있었니, 잤니, 뭐 오만 이제 궁금증, 의혹증들을 다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이제 야당이 득세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결국에 날아가 버리게 되었다. 사실 이 취임일로 따지게 되면 대통령과 여당이 약하다라는 걸 인지했어야 하는데, 자기들이 강하다라고 인지한 바람에 망했다. 망했다. 그래서 다 졌죠. 다 졌어요. 조금 차이가 있죠. 말씀하시는 대로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가 충분히 견뎌낼 수 있었는데 폭발해가지고, 그걸 못 참고, 잠시를 못 참고 폭발해서 뿌리채 여당의 존재가 날아가 버렸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야당을 얕잡아 보다가 자기 자신과 여당이 송두리째 망해버렸죠. 그 차이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으로 인한 거는 대통령과 여당이 망한 거고, 네, 여당이 망한 거고,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뿌리채 뽑아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나서 그 국민의힘이 많이 들은 말이 보면은, 망했다, 당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던 거고, 이번에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뿌리채 뽑혀야 되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기대심 자체가 없는 거야. 이번 윤 대통령 일로는 아예 기대 자체가 없는 거야. 그게 뭐 망했다 수준도 아니에요. 이번 윤 대통령 일은 망했다 수준도 아니고 그냥 이건 엔드인 거예요. 엔드. 그게 이제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탄핵이지만. 그래서 지금 보면 박근혜 같은 경우는 이재명 측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죠. 아, 이게 탄핵까지 갈 정도의 내용이었나? 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 라는 또 말이 나오고 있다. 라는 이제 좀 뭐랄까 우리가 너무 과한 힘을 사용하지 않았나 라는 고찰을 해봤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 일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그 말을 하죠. 나는 보복을 하지 않겠지만 이 내란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내란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본다면 이 윤 대통령 같은 경우 또는 여당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은 심판을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날이 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국민들은 양쪽으로 어차피 다 때리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 야당 쪽에서 좀 미약하죠. 그렇게 되면 아마도 보복으로 비칠 만한 행동은 야당이 안 할 거라고 보입니다. 보복으로 비칠 거란 모양새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 야당이 너무 보복한 걸로 비춰졌거든요. 너무 보복한 걸로 비춰졌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이제 야당이 취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 다음 대통령이 뭐 이재명 대통령이 되던 또는 뭐 야당 관련 대통령이 되던 할 때 이제 너무 몰아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근데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다음 지선,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 모조리 전패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없이 임기를 다 채웠어야만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었는데 이거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날아가 버린 거죠. 못 견뎠으니까. 견뎌야 하는 상황인데 못 견뎠으니까 그럼 쫓아낸 거잖아요. 국민들이 쫓아냈잖아요. 그렇게 된 상황이다. 네. 그래서 다음 대통령 취임일을 딱 보게 되면은 야당이나 국민이나 다 조용할 겁니다. 관심이 없다는 듯이 조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은 역대급으로 관심 못 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좀 웃기죠. 대통령에 대해 관심이 없어. 국민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그냥 네 알아서 해. 관심 없어. 그 역대급으로 관심을 못 받는 대통령이 다음 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태기를 잘 봐야 하는 이유가 이제 공식적인 서류에 그 태길이 잡히게 되면은 그 운이 나에게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 같은 경우도 결혼식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기분은 중요하겠죠. 혼인신고가 언제 허가가 떨어졌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번 대통령은 6월 4일에 취임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6월 3일에 선거를 하고 6월 4일에 대통령이 지금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바로 임기를 시작한다고 하면 6월 4일부터 하실 거기 때문에 뭐 그날에 맞춰서 또 운이 흘러가겠죠. 6월 4일 을사, 신사, 갑진, 기사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러니 대통령이 뭘 해도 아무 관심이 없는, 관심을 못 받는 대통령, 그것도 좀 웃기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돼서 내가 정책을 행하고 뭘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아무도. 그 업적 자체가 생겨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거죠. 뭘 해도 관심이 없고, 이걸 해도 관심이 없고, 저걸 해도 관심이 없고. 당조차도 관심이 없어. 다 다른 생각 중이니까. 그러니 희한한 세상도 한번 보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임기만 다 채웠어도 정상적인 선거 날짜에 할 텐데, 그죠? 주목받기를 원하는 대통령이라면 이번 대통령은 최악이죠. 운이. 관심을 못 받는 대통령, 관심을 못 받는 여당, 야당도 국민도 여당과 대통령에게 관심이 없어. 그냥 알아서 하래.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러니 뭔가 대통령이 됐고 여당이 됐는데 그냥 허울만 달고 있는 거죠. 그런 희한한 세상도 한번 보면 재밌을 겁니다. 뭐 솔직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국민적 호감도는 사실 엄청나게 낮은 편이고, 지지자들 제외하면 호감도 자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지금 만약에가 아니고 국민의힘이 진다면 얘들이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대패할지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악의 경우는 한 20%대 나와서 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는. 정말 이제 기적적인 경우라면 한 42, 3% 3당이 나와가지고 투표율이 쪼개져서 정말 기적적인 시나리오? 근데 그것도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그 20%대 대통령 후보를 낸 당이 되고 나면
도대체 당이 뭐 존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 상태에서. 그죠? 그 제가 볼 때는 평균으로 본다면 한 35에서 38% 정도가 국민의힘이 나올 것 같고. 근데 그 평균치조차도 못 지켜서 대선 시기에 헛발질을 계속 해대면 한 26%? 그 정도. 그러면 국민의힘이 만약에 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한다면 그건 이제 3당 후보가 세 번째 후보가 선전을 해가지고 걔가 한 이제 한 10, 17, 18%를 먹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가 한 44%? 그 정도 먹고 그러면은 이제 합치면 60%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민주당 후보가 40, 한 1, 2% 먹어서 되는 경우. 그 지금 딱 보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45, 6%,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3당에서 또 더 나올 수도 있지만 3당 후보들이 합쳐서 한 16%, 17%. 그리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후보가 한 43, 4%.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근데 거의 가능성 없는 시나리오고요. 여튼 이번에 3당이 안 나오고 만약에 1, 2당끼리만 붙는다고 치면 거의 대패할 거고요. 한 8대2 정도로 대패할 수 있고. 결국에는 국민의힘은 3당을 어떻게든 간에 경선에 끌어 넣어가지고 표를 분산시키는 작전을 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뭐가 되려나? 국민의힘에서 이제 주요 대선 주자들이 뭐 한 15명 정도가 이제 출마할 거라고 하는데, 운들이 그다지 많이 좋지는 않으시던데. 근데 그에 못지않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높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비호감도가 너무 높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 잘 공략을 한다면 뭐 정말 만에 하나의 가능성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무조건 합당시켜서 제3지대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유리하고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3당 후보를 추켜 세워가지고 표를 분산시키는 게 어떻게든 살아남는 길입니다. 그 셈법들을 잘 이용을 해야 되겠죠. 3당 후보가 정말 돌풍을 일으켜서, 왜냐하면 3당도 야당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야당의 운이 좋기 때문에 정말 만에 하나라도 3당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나리오들이 있거든요. 그 날 자체에. 그래서 그것도 조금 재미난 관점이 아닐까. 선거를 보는 관점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어지간하면 야당이 이기는 일진인 건 맞습니다.
물론 그 날로만 본 거기 때문에 저 또한 뭐 100%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냥 재미로 보셨으면 합니다. 그냥 재미로 보셨으면 하네요. 사실 지금 그 민주당 쪽도 후계자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후계자가. 그래서 이번 대통령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되고 난다면 민주당도 후보가 마땅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다음 대선 후보가. 그때 가야 이제 뭔가 뭐 정책적인 싸움이라든지 또는 인기도에 대한 싸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어나겠죠. 양당이 후계자가 없어야 뭔가 치고받고 하는 그런 것들도 생기고 선거 자체가 재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까지는, 이번에 하는 조기 대선까지는 별 재미가 없을 것이다. 그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뭐 영화 보듯이 보시고 평점만 남겨두시고 그렇게 즐기다가 뭐 5년 잘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뭐 여기 이제 취임일로 보는 운세 그리고 다음 대통령 일정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즐겁게 관람을 하셨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서 해. 전 이전에 트럼프 사주를 볼 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주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걸로.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지만 트럼프 취임일도 따로 저장을 해놨을걸요? 얘들은 정오해 하네요. 투명해서 좋잖아요. 본대로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투명해. 제가 분명 이 취임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막 트럼프에 대한 기대치는 엄청나게 높을 텐데 뭐 세상을 바꿀 것이 미국을 더 위대하게 성공할 것이다 막 이러면서 미국의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다 이러면서 막 취임했잖아요. 사람들 기대도 그랬고. 근데 저는 이 취임일을 딱 보면서 아니 이대로 하게 되면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뒷걸음질 안 치면 다행이다. 그러니까 바이든 때보다도 뒷걸음질 칠 수 있다. 잘하면 현상유지고 못하면 후퇴한다. 분명 그런 취지로 제가 이전에 이야기를 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트럼프 취임하고 초기에는 기대치 때문에 올랐죠. 근데 지금 바이든 시절보다 나아진 게 있습니까? 오히려 바이든 시절 때보다 지금 못하잖아요. 뭐 경제 상황이 좋아졌냐, 뭐 아니면은 뭐 미국 무역이 달라졌나,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근데 그래도 보면은 다행인 건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또는 공화당 입장에서 봤을 때 다행인 건
그런 식으로 이제 엉망으로 해놔도 망하진 않는다는 거야. 그 이제 트럼프나 공화당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놔도 망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대통령이 망했다거나 공화당이 망한다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야. 좋지 않습니까? 자기 멋대로 국정 운영해놓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결과가 났던 간에 망하진 않아. 그러니까 다음 선거는 이제 좀 어렵겠죠. 근데 어렵다고 보지만 거의 비등하지 않을까. 다음 선거 때도 거의 비등하지 않을까. 그 말은 경제 상황을 아무리 어렵게 만들어도 선거에는 보수가 아직까지는 공화당이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기 딱 보세요. 국민들 자리에 기축 옆에 갑자가 딱 붙어 있죠. 국민들이 아래 위로 다 붙어 있어요. 아래 위로. 그러면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붙어 있다는 소리야. 그 경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지고 나빠져도 다 붙어 있다는 소리예요. 참 축복받은 대통령 임기 시기죠. 나라 꼴이 엉망이 되더라도 국민들은 날 지지하잖아. 그것만큼 멋진 게 어디 있어. 물론 내가 이제 국정 운영을 잘해서 나라를 정말 좋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진 못하거든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괜찮은 날에 취임을 했다. 그리고 모든 전국을 국회 운영을 자기가 지금 보면 장악을 했기 때문에 뭐 여당이 힘쓸 일도 없고 또는 야당이 뭐라고 할 상황도 안 되고 그 국회를 자기가 먹은 상태예요. 이 취임일은. 근데 발전이 없는 거죠. 발전 없이 퇴보를 하는 거죠. 퇴보를 했는데도 국민들이 날 지지해. 참 좋죠. 민주당이 아무리 트럼프 보고 헛발질해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빌어봐도 헛발질해도 트럼프는 망하질 않아요. 그러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망한 거죠. 이게 이제 보면 아니 상대가 계속 헛발질을 하는데도 안 무너져. 그럼 이게 환장할 노릇 아니겠어요, 당연히? 아니 상대가 계속 실수를 하는데도 안 무너져. 이겨. 그럼 답이 없지. 그러니 이번 트럼프 정부 때까지는 민주당은 그냥 답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리 뭐 빌고 울고 달래고 찡찡 짜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 트럼프 임기가 끝이 나야 트럼프 정부가 나가야 그때부터 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제 뭐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저게 관세 정책이 실패를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라가 망하지 내가 망하나? 뭔 상관이야 그게. 실패를 하든 말든.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도 없는데. 안 그래? 나한테 뭐라 할 사람도 없는데 뭐. 그러니 그냥 막 나가는 겁니다. 막. 막. 너무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국가들이 협상을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협상을 한다고 해도 별로 좋은 일이 없거든요. 서로 이득이 될 일이 없어. 문제는 서로 이득이 될 게 없어. 서로 다 패배자야. 협상을 해도 패배요, 협상을 안 해도 패배요, 관세를 매겨도 패배요, 관세로 찔끔찔끔 얻어내도 패배요. 그냥 모두가 패배인 상황인데, 그 상황을 트럼프가 만들었는데, 문제는 트럼프가 그걸 상황을 만들더라도 자국민의 트럼프에 대한 나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 세계가 망했다. 결국에는 미국 대통령 때문에 전 세계가 망했다. 차라리 이제 별 힘없는 소국인 것 같았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발언권이 큰 미국 대통령이 하필 이날이기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대공황까지는 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공황이라는 거는 망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트럼프 이 날은 망하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발전이 없는 거예요. 퇴보한다는 거지. 발전 없이 퇴보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공황은 아니죠.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계속 제자리 걸음 한다는 거야. 제자리 걸음. 그 4년 동안 제자리 걸음 해보면은 경제 상황이 4년간 제자리 걸음을 해. 4년 전이나 4년 후나 똑같아. 오히려 조금 더 떨어졌어. 그 상황에도 책임을 질 게 없는 트럼프와 공화당. 너무 즐겁지 않아요? 분명 위대한 미국을 만들고 미국 퍼스트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4년 동안 임기를 했는데 4년 전하고 달라진 거 없고 4년 전보다 좀 떨어졌어. 근데 나는 책임질 필요가 없어. 즐겁지 뭐. 한바탕 잘 놀다가 가는 거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어쩌다 보니까 저는 한 이번 주 컨텐츠를 잘 때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사실 뭘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뭘 하지? 재밌는 게 생각이 안 나는데, 이번 주 일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었던 상태란 말이죠. 근데 잘 됐어요. 그죠? 뭐 해야 되나? 뭐 찍어야 되나? 뭐 하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모든 게 다 잠잠한데? 별 뭐 내용이 없는데? 오죽하면 이런 거 하고 있었겠어. 오죽하면 할 게 없어가지고.